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문법, 우리 국품사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 국어 문법 안에서 국품사는 너무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사실 매우 헷갈리고 어려운 영역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정말 기특하고 대견해요. 오늘 배울 관형사와 부사도 정말 중요한 국품사의 영역입니다. 우리 오늘 관형사와 부사를 완벽하게 배워서 다음 시간 90점 넘기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길 바랄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언 기억나죠? 우리 동사와 형용사를 만화 속에서 모두 찾는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의 기본형은 바로 보다죠. 먹자의 기본형은 먹다, 씻을게의 기본형은 씻다, 가자, 가다, 시작하겠다, 시작하다. 이와 같이 사전에서 찾을 때의 기본형을 떠올린 다음에 이것의 품사를 판단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 속에는 선생님이 기본형으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 친구들이 이 시작하겠다와 깨끗해의 품사로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점이 있었죠. 명령 어미라, 청유 어미 자를 붙여봤을 때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예쁘다라는 형용사는요, 예뻐라, 예쁘자와 같은 명령형과 청유형을 사용할 수 없어요. 반면에 동사는요, 명령어 어미, 청유 어미가 가능해서 먹어라, 먹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요, 우리 시작하겠다 먼저 해볼까요? 기본형을 떠올리면 시작하다. 이때 어미를 바꿔주는 거죠. 어미라를 붙여서 시작하라. 우리 다 함께 시작하자. 자연스럽죠. 그래서 움직임이 드러나는 동사였고요. 반면에 깨끗해는 기본형이 깨끗하다인데요. 이 깨끗하다를 명령형으로 바꿔보면 지금부터 깨끗해라. 우리 함께 깨끗하자. 이상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깨끗이 해라, 깨끗이 하자라고는 사용해요. 이때 깨끗이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새롭게 태어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깨끗해라, 깨끗하자라는 문장은 우리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었겠죠? 본인의 답안과 비교를 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용언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수식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146쪽입니다. 이 대사에서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관형사이고 어떤 것이 부사일까요? 새는 넥타이라는 대상의 이름, 명사죠. 명사입니다. 명사는 채연이었어요. 채연을 꾸며주는 관형사에 속하는 것이 바로 새가 됩니다. 정말 섭섭해. 정말은 뒤에 등장하는 섭섭하다, 섭섭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섭섭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속하죠. 이 형용사는 용언이었죠. 새는 관형사, 정말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1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점을 말해보자. 선생님이 화살표로 힌트를 주었어요. 우리 노래 가사에도 채연을 꾸며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밑줄 친 단어들은 전부 다 뒤에 등장하는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단어들은 뒤에 말을 꾸며준다. 이를 한자어로 수식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밑줄 친 단어를요, 채연을 꾸며주는 단어인지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인지 분류해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활짝은 뒤에 피었다 라는 동사,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에 해당하겠고요. 모든 학생, 어떤 학생이냐면 모든 학생이죠. 학생이라는 명사, 채연을 꾸며주는 관형사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
옷, 어떤 옷, 헌 옷. 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에 속하겠고요. 흥미로웠다. 어떻게 흥미로웠다? 매우 흥미로웠다. 흥미롭다는 형용사,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의 예시가 나왔으니까 학습지에 한번 적어볼까요? 앞에 만화에 나왔던 새 정말도 포함해서 관형사 3개, 우리 용언 3개씩 예시를 채울 수 있겠네요. 우리가 부사는요, 용언을 꾸며준다라고 노래 가사에도 나왔고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얘들아, 사실 부사는요, 용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을 꾸며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이 밑줄친 단어들의 품사를 밝히면요, 모두 다 부사에 해당합니다. 먼저 많이부터 한번 볼게요. 꽃이 피었다. 어떻게 피었다? 얼만큼? 많이 피었다. 그렇다면 이때 많이는 뒤에 나오는 피었다를 꾸며준다라는 거 느낌이 오나요? 그러면 얼만큼 많이 피었어? 매우 많이 피었어. 많이의 정도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매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많이를 꾸며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부사가 지금 2개 등장했는데요. 각각 꾸며주는 부분이 달라요. 매우는 뒤에 나오는 많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요. 또 이 많이라는 부사는요,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부사는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한다라는 건 배웠는데 부사가요, 부사도 수식할 수 있네요.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별표할까요? 이때 매우도 부사, 많이도 부사. 하지만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경우가 한 문장에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정리하시고요. 2번째, 과연 그가 사실대로 말했을까? 여기서 이 과연이라는 부사는요, 뒤에 어떤 부분까지를 수식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가? 과연 사실대로? 과연 말했을까? 이렇게 꾸며줄까요? 아니죠. 이때 과연은 바로 그가 사실대로 말했을까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은 뭐라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이때 과연의 품사는 부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부사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부사는 부사도 꾸밀 수 있고요. 용언도 꾸밀 수 있고 심지어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번째, 그러나 그녀는 오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이 그러나라는 것도 뒤에 나오는 그녀는 오지 않았다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녀는 오지 않았다의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문장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가 말했을까처럼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과연은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사의 다양한 예시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학습지를 한번 채워볼까요? 관형사는 갓을 쓴 모양의 말. 여러분, 우리가 갓은 선비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쓰잖아요.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우리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줘요. 선생님은 이거 어릴 때요, 그냥 관체 막 이렇게 외웠어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준다. 그래서 예시로는 새, 신발, 모든 학생, 헌, 옷처럼 뒤에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관형사고요. 부사는 도울부의 말사, 도움을 주는 말. 어디에 누구를 도움 주냐면 뒤에 나오는 용언이나 우리 좀 전에 보았습니다. 매우 많이의 매우처럼 부사를 꾸며주거나 또 좀 전에 보았던 그러나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정말, 활짝, 매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부사의 특성까지 모두 다 학습지에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관형사는요, 주로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요? 신발, 어떤 신발? 새 신발. 어떤 학생? 모든 학생. 어떤 옷? 헌 옷. 어떻게 예뻐? 정말 예뻐. 어떻게 피었어? 활짝 피었어. 이렇게 관형사는 주로 어떤, 부사는 어떻게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사와 관형사는요, 전부 우리 수식어이었죠. 이 수식어는 여러분,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불변어, 변하지 않는 말에 속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활짝, 모든, 헌, 매우 이런 수식어들은요, 어떤 문장에 쓰이든지 간에 활짝 이 글자 그대로 쓰이지 뒤에 있는 뭐 꼬리가 바뀌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수식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음. 불변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성. 수식어는요, 여러분. 조사, 은는이가 을을 같은 조사와 결합하지 못합니다. 관형사와 부사는 뒤에 조사가 올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활짝 이 피었다. 활짝 을 피었다. 모든 이 학생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나중에 품사 분류할 때요. 관형사 또는 부사와 다른 품사가 헷갈릴 때 조사를 한번 뒤에 붙여보는 거예요. 이때 조사와 결합하지 못한다? 관형사나 부사의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체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체온은 선생님이 체조라고 했어요. 체온은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형사와 부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교과서 147쪽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형사나 부사를 넣어보자 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을 확인해 보면 아마 여러분 이런 관형사나 부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관형사 자리에 이런 단어를 쓴 친구들 있나요? 아름다운, 작은, 낡은 이런 아이들은 관형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관형사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학습지에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예문 보겠습니다. 새 옷이 예쁘다. 나는 새 가방을 샀다. 이때 이 밑줄에서 새의 품사는 뭘까요? 어떤 옷? 새 옷. 어떤 가방? 새 가방. 이렇게 새의 품사는 바로 뒤에 등장하는 체험을 꾸며주는 관형사에 속합니다. 관형사는 뒤에 등장하는 체험을 꾸며주는 말로 형태가 변하지 않은 불변어에 속한다라고 했었죠. 다음 문장. 미나는 예쁜 구두를 샀다. 이때 이 예쁜은 뒤에 나오는 구두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뒤에 등장하는 체온을 꾸며주네. 체온을 꾸며주는 거 관형사네 라고 이 예쁜을 관형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왜? 관형사는요.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쁘는 어떤 말에서 활용되었죠? 바로 예쁘다에서 활용된 활용형이죠. 예쁘다에서 예쁜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관형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 가방이 참 예쁘다는 바로 형용사예요. 그러므로 예쁜도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했어요. 뒤에 다라는 어미가 빠지고요. 니은 어미가 붙었지만 그대로 품사는 형용사에 속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쁘는 형용사 예쁘다의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용언이죠, 용언. 예쁘다는 용언이고요. 관형사 형태를 띄었어요. 마치 관형사처럼 보입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땐
체온 앞에서 어떤 구두, 어떤 자리에 딱 들어가서 쉽게 보면 관형사형 같거든요. 하지만 품사는 뭐다? 예쁘다 형용사에서 온 형용사 예쁜 그대로 형용사 품사를 유지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선생님 얘가 관형사인지 용언의 관형사형인지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분하죠? 바로 이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식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새 옷, 새 가방은 어떤 문장에서도 이 의미를 가진 새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쁘는 예쁘다에서 왔죠. 우리 예쁘다가 이미 변한 경우가 예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이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는 기본형을 떠올렸는데 이 자리에 있는 아이가 기본형이 있네? 그럼 얘는 100% 용언이죠.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이구나 라고 속지 마시고 기존의 용언의 품사를 밝혀서 그 품사를 이 단어의 품사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면요. 할머니는 아름다운 사진, 작은 사진, 낡은 사진 이 세 단어의 품사는 과연 뭘까요? 바로 형용사죠. 왜냐면요. 아름답다, 작다, 낡다라는 형용사가 활용되었어요. 뒤에 니은, 은이 붙어서 활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치 관형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한 형용사이므로 이 단어들은 용언의 관형사 형태이지 관형사가 아닌 형용사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147쪽 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서 관형사와 부사,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 꾸며주는 말은 나에서만 찾을 수 있겠네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이 책. 어떻게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책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 이에 해당하겠고요. 읽었다라는 동사,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 열심히겠네요. 그렇다면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바로 관형사, 용언을 꾸며주는 것은 부사이므로 1번 문제. 관형사는 이에 해당하고요. 부사는 열심히겠죠? 그럼 이 가와 나의 뜻을 비교해보고 두 문장의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나는 책을 읽었다와 나는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뜻이 더 구체적이죠. 어떤 책인지 어떻게 읽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관형사와 부사는 뜻을 더 구체적으로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관형사와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봅시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관형사와 부사는 기능에 따라서 나눈다면 수식언, 수식 기능을 하는 말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수식 기능을 한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관형사와 부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지에요. 다음 빈칸에 적절한 수식어, 관형사와 부사를 써본다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한 관형사와 부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내가 쓴 것이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지금 DM을 보내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식어를 써봤는데요. 먼저 모든 준비가 끝났어는 준비가 끝났어. 어떤 준비? 모든 준비. 이렇게 준비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를 사용했고요. 이사는 산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다. 어떻게? 반드시 오른다. 오른다라는 동사,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로 반드시를 썼고요.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좋아? 무척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좋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다양한 관형사나 부사를 기록해서 여러분도 복습할 때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2번 문제입니다. 밑줄의 단어의 품사를 각각 써보면요.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다들 맞췄나요? 새라는 명사를 관찰하려고 어떤 만원경을 샀어? 새 만원경을 샀어. 이 만원경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에 해당합니다. 그는 이름이 있지만 대신 불렀어요. 대명사. 그가 드디어 어떤 일? 그 일을 해냈다. 이때 그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이고 이 일은 명사에 속하겠죠? 가지, 명사를 따러 할머니 댁에 언제 가지? 이 가지는 기본형 가다를 떠올리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추가 꿀팁. 우리 저번에 풀었던 90점 도전 기출문제에 나온 문항인데요. 여러분, 이 밑줄에 품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둘은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조사가 바로 붙어 있어요. 은는이가. 체조라고 했어요. 체언 뒤에는 조사. 체언 안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거 수사죠. 그래서 얘는 수사고요. 반면에 2번 한번 볼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이라는 명사. 체언을 수식하는 자리에 온 이 두는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예문을 다양하게 보면서 수량을 나타내면 무조건 수사라고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 문장 안에서 얘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얘는 조사 뒤에 붙어 있으니까 수사가 맞지만 이 아이는 뒤에 조사가 올 수 없어요. 둘을, 두이 이상하죠? 얘는 바로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이기 때문이죠.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를 관형사도 있고 수사도 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관형사와 부사를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학습지,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는 이 많은 빈칸들이 다 채워져 있겠죠. 오늘 미션은 바로 이 학습지 이쪽입니다. 이 장면이 나와 있는 인증샷을 전체로 찍으세요. 이렇게 전체가 다 나오도록 찍고 그 다음에 흐리게 찍으면 안 돼요. 빈칸의 글자를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찍고요. 빈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빈칸이 있다면 채우고 다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학습지 인증샷을 나의 칸에 올리고 선생님의 하트를 받으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관형사, 부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용사 한꺼번에 시험 칠 거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체험부터 싹 다 열공해 옮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패들레스로 갑시다.